안녕하십니까, 박현상입니다. 집에서 영상을 찍는 게 얼마나 이렇게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제가 복귀를 했고요. 복귀해서 어제까지 좀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데 전혀 없고요. 좀 깔끔해졌죠. 좀 이발도 하고 왔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이번 주말 사이에서 코로나 확진 커진 거 말고 가장 커진 뉴스 같은 경우는 안철수 서울시장 관련 출마죠. 출마 관련주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근데 다 알고 있으신 내용이긴 한데 주식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 하고, 제가 테마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근데 한번 수익이 날 때 크게 나는 게 테마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이번 주 이익 상향 섹터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어떤 식으로 이번 주에 전망이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아침부터는 기존에 한 대로 오늘 그날의 핵심 회자될 종목 같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복귀 첫날인 것만큼 잘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현이가 없죠. 서현이는 아직 센터에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직 센터에 있는데 화요일날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아침에는 영상을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제가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광주 센터로. 그래서 8시 반 정도 아침에 나오기 때문에 화요일 빼놓고는 아마도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것 같고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죠, 그죠? 서울시장 출마를 좀 했는데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알고 있는 종목은 안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고 있던 종목이 또 뭐가 있죠? 써니전자.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다물 멀티미디어 정도까지가 안철수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어요. 뭐 다른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종목 좀 빼도록 하고, 이 세 종목을 차트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짓지 않고 한쪽 섹터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안랩도 마찬가지고 써니전자도 마찬가지고, 써니전자 올랐다 좀 빠지긴 했지만은,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방향성이 거의 몇 달 동안 없었어요. 이게 대부분 이런 차트를 보면은 한번 튀긴 하겠다라고 차티스트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종목을 안철수 관련주라고 늦게 넣다 칠게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딨니? 여기 있죠. 안철수 관련주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렇죠? 넣은 상태에서 첫 번째 안랩 넣고요. 두 번째 써니전자 넣고요. 세 번째 다물 멀티. 내일 아침을 미리 좀 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내일은 뜰 거예요. 그죠? 내일은 뜰 건데 이거를 세 종목을 아침에 동시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8시 40분부터 동시 효과가 보이는데 그때 대부분 분들이 10% 뜨고 15% 뜨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 잡아요. 그리고 안 뜬 세 종목 중에서 가장 가격이 폭이 적은 종목들을 사서 물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헤비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종목을 시가에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뉴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 있었던, 저 차트 보시면은 엄청 많이 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물려 있었던 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 매매할 때는 첫 번째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 지금
안넷 같은 경우는 1조 정도가 되고요. 6,300억 정도가 되고요. 다물멀티 같은 경우는 362억. 좀 싸죠. 싼 게 아니고 작죠, 시총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그러면 세 종목 중에서 다물멀티미디어가 가장 시총이 작고, 그 다음에 써니전자, 그 다음에 안랩, 이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많이 뛰겠습니까? 가벼운 거 먼저 띄웁니다. 가벼운 거 먼저. 그죠? 그러면 다물이 먼저 뛸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 분들이 느린 것들을 잡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할 때 많이 물리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매매를 잘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워낙 호가 변동이 심하고, 저는 고객분들 자산을 매매해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자마자 손절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단타가 좋고 하더라도 막상 실질적으로 들어가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강한 거를 먼저 잡는다. 두 번째, 시총이 작은 걸 잡는다예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아마도 다물이 제일 많이 튀긴 할 텐데,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난 적이 없고 내일 오르면 첫 양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양봉 같은 경우는 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세 종목이 있고, 매매할 때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다시 내용을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테마주 좀 이런 거 많이 매매를 하는데, 일단 테마주 성격 같은 경우도 강한 종목이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매매 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가까지 내가 수익이 안 나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왜냐면 그날 약하다는 의미는 그 다음날도 약할 수가 있다는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날 잡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종가까지 마이너스이면은 음봉이 나오는 건데, 첫날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시세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마주 매매할 때는 종가까지 수익이 난 거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날 오버나잇을 할 것을 좀 매매 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체득이 되다 보면, 그리고 지금 테마주 처음 하신다 그러면은 작은 금액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0,000원을 매매를 하신다 싶으면 100만원 언더 정도만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 매매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쪽이 가장 강하게 되는 것만큼 이런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료 보면서 좀 이익 상향 좀 말씀 좀 드리는데, 볼게요. 이게 미래세대오에서 오늘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나올 자료예요. 내일 나올. 그러니까 오늘 미리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전 세계의 12개월 선행 EPS는 지난달 대비 1.8% 상향 조정 쭉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 12개월 포워드 순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폭이 큰 업종은 굉장히 놀랐어요. 철강이에요. 철강이 순이익 전망치가 가장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화학, 비철금속, 그리고 순이익 전망치 하향이 큰 폭 업종 같은 경우는 호텔 레저, 유틸리티 정도. 뭐 이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좋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쭉 말씀드리다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잠시만, 여기죠.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매니저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매매를 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종목만 보시느라고 이런 자료를 잘 안 보세요. 저희는 현장에서 이런 자료를 좀 보는데요. 볼게요. 이익 전망치가 상향된 종목인데, 한 달 전에는 873억 적자였다가 현재는 515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진에어였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2,300억이었는데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700억으로 늘어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 드렸었던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100억에서 170억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 6천억짜리가 7천억 늘어난 거고, SL
IS 동서,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상향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뽑을 때도 이익 전망치 상향된 종목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섹터, 뭐 자동차든, 뭐 운송이든, 뭐 증권이든 골라서 매매를 할 때 내가 증권주를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탑픽은 이익 전망치 상향이 높은 키움증권이 됐어야 된다는 의미고, 하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향 같은 경우 손절을 치시고 매매 무조건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더라도 확률로 봤을 때 이익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지난주 대비 0.6% 상향 조정된 117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순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순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업종에서는 한국전력. 지난주 한국전력이 좋았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날아갔는데, 물론 이런 내용은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개편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솔직히 요 정도는 너무 과해요. 지금 사면 물려요. 한전을 지금 사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식이 오르고 있다 정도는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죠? 전체 순이익 전망치 추이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업종이 보시면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가 있는 놈을 봐야 되거든요. 화학, 조선은 아직 우하향 추세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자동차, 그리고 건설도 의외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업종을 매매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증권 업종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하드웨어 쪽, IT 쪽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지금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게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는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뽑아서 앞으로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을 좀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는 잘 지켜봐 주시고, 최근에 제가 조금 쉬었더니 저희 그 구독과 좋아요, 구독자 수분들이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안 늘어나요. 종목 픽은 제가 잘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 댓글을 봤더니 나만 알고 싶다고, 이 채널은 그러지 말고 소개를 꼭 시켜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요일날 오후에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좋은 자료, 좋은 종목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테니까는, 맞다, 이 얘기 안 드렸네요. OLED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OLED가 OLED 쪽 FNS 테크가 이미 자리를, 물론 저 금요일은 빠지긴 했지만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소재 쪽 굉장히 좋아하는데 덕산 네오록스 일단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매매 팁 삼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종목 중요한 준비한 자료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장의 특징이에요. 제가 요 며칠 쭉 살펴보니까는 아침에 갭상승이 나와서 강한 종목들, 대부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들이긴 할 텐데, 아침에 강한 종목들을 장중에 꼭 한 번씩은 요즘 눌리거든요. 눌릴 때 분할 매수하면은 꼭 장 막판에 2시부터 장이 또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때 그 종목들이 시세가 나니까는 오전에 강한 종목이 너무 높아서 내가 못 잡았다 걱정하시지 말고, 장중에 밀리게 되면 보합 수준이라든지 1, 2% 정도 수준까지 빠지게 되면 그 종목들을 공략하면은 장중에 단타, 그리고 수익이 나야지 그 다음날로 오버나잇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는 요거 자체도 시장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